예, 윤석열 당선자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면서 인수위의 내각 인선 추가 작업이 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현안에 대해서 당선자의 특별 고문이시죠, 임태희 전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대선 끝나고 저희가 처음 뵙는. 예, 대선 전에 선대위 시절에 왔었어요. 선대위 시절에 오셨었고, 예. 그 선거 끝나고 더 좀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자,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 고모님께서 주로 쓴소리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좀 더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우세요? 예.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우세요? 우선 제일 첫째는 사실은 이제 대선에서 끝나고 나면 현 대통령님하고 예. 이제 당선자가 사실은 만나는 게, 당선인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정당을 떠나서 정말 국정을 최고로 책임지는 두 분이 만나서 예.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고 어떤 기조로 우리가 정말 이 국정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뭐 보면 아주 제가 볼 땐 저게 무슨 걸림돌이 돼가지고 저런 이 회동이 안 되나 하고 저는 정말 안타까워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늦어졌고, 예. 그런 와중에 또 제대로 인수위가 작동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사실은 그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인수위가 초기에 해야 될 많은 것들이 물론 실무적으로 했을 겁니다. 다 묻혀버렸어요. 아하. 예. 이거는 정말 아마 선거 때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상당히 실망이 컸을 거로 봅니다. 특별고문이 그래도 그 쓴소리를 인수위에 하니까 인수위가 좀 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쓴소리도 해주시는데 쓴소리 하는 거고 태도 바꾸는 건 뭐 별개인데 네.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실무자들은 예. 제가 특히 집무실 이전 문제 같은 거는 아마 합참이나 국방부가 상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청와대 실장 때 보면 경호실 같은 데는 정말 모르는,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거기 같이 근무해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 생긴다 이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인식을 좀 새롭게 하고 예. 또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짚어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되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당선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거는 기대가 되게 크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죠. 윤 당선자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최근 또 여론조사 보면 리얼미터와 이제 미디어 헤럴드가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이제 국정 운영 잘하실 것 같다. 긍정이 한 48.8%, 네. 부정 여론이 한 47.6%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 추세를 보시면 어떤 고문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도 좀 같이 우려하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줬다고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가령 선거 전에는 야당이란 말이죠. 예, 국민의힘 야당이었죠. 선거 전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여당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국민 누가 어느 국민이 보시든지 아. 사실은 새로운 힘을 가진 이제 여당이 곧 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렇죠. 그때는 입장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나도 책임지는 입장에 쓴 거거든요. 그럼 책임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하고 예.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대통령이 되시면은 한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합적 네. 이슈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MB 사면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해가지고 반대가 더 많은 거고, 네. 청와대 이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대가 좀 더 많고, 네. 여가부 폐지는 반반인데 사실 이번 총선 대선 때 과정 속에서 젠더 갈등을 너무 정치적으로 증폭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수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인가로 가야 되는데 여가부 폐지를 내세우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전 뭐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제기구에서도 지금 막 하지 말라고 막 항의가 나오고, 윤 당선인 그 외국 신문에는 뭐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국제망신이잖아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선거 전과 후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전에는 사실 어떤 목표나 정책이 있었을 때 네.
여건이나 예를 들면 방법에 대해서 예. 뭐 그때 책임 있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명분만 있고 예. 뭐 옳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세게 주장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책임을 지는 입장이었으면은 진짜 이게 방법이 맞는지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여건이 추진할 만한 여건인지 그 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안 짚어보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허.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인수위에서 할 일은 지금 말씀 우리 진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네. 정말 뜻은 그런 뜻으로 했는데 예. 여건과 방법이 이게 합당하고 정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인가 이거 점검 안 하고 했다면 큰일 나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안철수 위원장께서 좀 나름대로 되게 침착하고 냉정하게 안건을 좀 보면서 안 되는 것들을 쳐내고 있다 이런 외부적인 느낌은 있던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 실제로 이제 그 기업을 하셨던 분이고 안철수 또 위원장이 늘 뭐 합리화 상식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예. 저는 아마 최대한으로 그런 입장에서 한번 다시 이렇게 재점검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점은 저는 굉장히 보완하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그런 경우 당선자께서 이제 인수위원장에 조금 밀어놓고 거기서 악역을 맡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윤석열 당선자가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 한 총리 지명자분은 저도 실무자 때 뭐 바로 인접부서에서 뭐 어떤 경우는 업무적으로 이 상의를 들여가면서 하는 이런 입장이었고 뭐 실력이나 또 여러 가지 인품이나 이런 점에서는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진짜 몇 안 되는 그런 진짜 역량을 가진 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잘 해주실 걸로 보고 다만 저는 이제 이 윤석열 지금 그 당선인은 굉장히 새로운 기대를 갖고 사진된 겁니다. 그죠? 그렇죠. 정권 교체가 그냥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뭔가 좀 다른 정치를 해줬으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총리님은 일단 지명이 됐으니까 네. 그 이후의 인사는 좀 더 새롭고 좀 어떤 그 미래 흐름에 이런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장관 할수 있는 인선을 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좀 그렇게 좀 인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좀 파격적으로 좀 30, 40대 장관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아주 세계적인 기업의 예. CEO가 80년생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국내에. 예. 지금 그런 점에서 이제 책임 총리제도 당선자께서 말씀하시고 예. 듣기로는 이미 내각 인선 리스트가 다 만들어져서 예. 발표하기 전에 이미 총리를 맡으신 우리 한덕수 이 총리 후보자께도 전달이 되고 그 문제로 토의도 했다 그래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진영이 짜졌다고 들었는데 그런 안에서 좀 그런 그 어떤 참신한 발탁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마도 그 한 총리 내정자께서 네. 정말 책임 총리를 그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책임 총리. 예. 이번 그러니까 내각 인선 때 네. 저는 그 점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어허. 예, 정말 뭐 리스트가 올 수 있죠. 네. 그거는 어디에서 어떤 그 경로로 왔는지 뭐 다양한 경로로 리스트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몇 배수 될 수도 있고 예.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정말 책임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 책임 총리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엄선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냉정하게 근데, 보고. 그렇죠. 근데 과연 그 운신의 폭이 얼만큼 주어질지. 근데 책임 총리를 굉장히 강조한 만큼 예. 뭐 저는 그 한 총리 내정자께서 임명자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후보자께서 네네네. 예, 정말 의지만 강하게 있으면 아하. 저는 이번부터 시작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통합적이고 뭐 예. 일륜이나 경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이 된 걸로 끝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신함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장관 인선을 하게 될 경우에 참신함이 좀 있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공직을 하신 지 2007년이고 예. 그 사이에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또 변했거든요. 그런 우려들이 좀 예, 있네요. 예. 그 우리 당선인께서 선거 때 네. 제가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정말 30대 전후에 그 참신한 인물들하고 막 일을 해보시라. 그래서 뭐 메시지, 일정 뭐 이런 이제 팀들이 그렇게 짜여지는데 청년 보좌학도 그렇죠. 그래서 했죠.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1월 1일 신년사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행사기부터. 예.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아하. 예, 이게 그런 점에서
역량에 대해서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젊다고 하여도. 아, 그러면요. 예. 왜냐하면 그 벌써 이 어떤 그 세계적인 이런 흐름에 그 대응하는 이런 능력은 또 저희들 세대하고 또 다른 역량들이 또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 경험을 중시하지 말고 경험 없이 새로운 세대를 만든 거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수 있다 생각하고 좀 과감하게 좀 우리 한 총리님께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과감한 인선이 필요한 부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정부도 운영해 보셨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 예. 이거는 뭐 부처 이렇게 구분할 거 없이 그런가요? 그러면요. 아하. 예. 법무부 같은 것도 30, 40대 해도 됩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 있죠. 근데 이제 그런가요? 법무부나 예를 들면 뭐 국방부나 저 행정안전부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는 비교적 좀 위계가 서 있는 부서고 예. 그 전통을 무시하면 예. 그 내부적인 반발이 굉장할 반발이 거예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보다는 그래도 이 그런 위계보다는 상상력이 업무에 필요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좀 변화되는 이런 그 일들을 예. 아주 기민하게 처리해야 될 부서들이 있죠. 예. 근데 근데 이제 과학기술 담당하거나 예. 아니면 제가 보다 환경도 마찬가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죠. 환경부 예. 같은 거. 저도 그렇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고 음. 산업의 지금 구조가 얼마나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아주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그렇군요.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출신의 판사 출신의 의원 두 사람이 예. 이 법무부 장관을 맡으면서 거기에 대해 국민의힘 반발이 심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뭐랄까 반작용이라 그럴까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 분이 공의다 지검장 출신의 검사들로 예. 법무부 장관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너무 이렇게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지 각각의 업무가 좀 독립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선 문민의 통제, 즉 뭐 예.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좀 제3의 인물들의 등장의 필요성 이런 건 좀 없었을까요?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가령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국방장을 하죠. 그렇죠. 네. 과거에 맥나마라 장관이 그런 예,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많이 하죠 지금도. 예. 예. 전 그런 점에서 꼭 그 출신이 수장을 맡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변화할 때가 됐다. 예. 그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왜 그런 생각이 좀 더 드냐면 이 법무부나 예를 들면 국방부 같은 데는 예.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사실 안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법무장관을 원하는 당내 국회의원들이 많았어요. 많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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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딱 그 부분은 정리해 주셨어요. 아하. 법무부나 국방부는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 자리로 당신 생각한다. 그래서 그때 일체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상당히 정치 중심에 섰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다시 한번 이 부작용을 좀 생각하면서 예. 좀 뭐 검찰이나 뭐 판사 출신으로 하되 네. 비교적 그 법률적으로 보면은 왜 옳고 그름이라는 건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저는 그런 일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분을 한다면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문제되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군요. 우리가 출신과 관계없이 가령 그 자리에 앉으면 바뀌는 사람들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인선 중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임태희 실장님도 예. 그 자리를 있어 보셨고 얼마나 예. 중요한지 잘 아실 그럼요. 텐데. 예. 그럼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에게 필요한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떤 분일까요? 저는 특히 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기 뭐 어떤 진영이라고 할까요? 예. 일기 진영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는 어떤 면에서 총리보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인사를 했습니다. 총리보다 더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초대 실장은 그거는 새 정부에서 초기에 리베로 역할입니다. 사실은 리베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예. 그러면 총리께서 직무를 아무리 책임 총리지만 대통령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 관계 속에서 역할을 잘해서 총리가 책임을 역할을 하면서 또 청와대하고도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실하고도 잘 조율이 될 수 있게 예. 이렇게 업무하게 하는 책임. 또 대통령 주변에 여러 참모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 참모들이 어떻든 취지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이지만 대통령께 대한 충성 때문에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그 또 의식 때문에 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서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갈등이 네. 생길 수 있어요. 네. 그 문제 조율하는 것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이죠. 아. 그걸 대통령께서 어떻게 다 그걸 정리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진영을 편성할 때 저는 1호 선임은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줄 알았어요. 아하, 총리보다 오히려 대통령 그렇죠. 비서실장이 예. 왜냐하면 총리가 관장하지 않는 국가기관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우선 국정은 그렇죠. 감사원 그렇죠. 그런 거를 다 예를 들면 하려면은 예. 이 조화롭게 하려면은 대통령 실장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장재원 실장이 청와대 실장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또 본인은 국회로 가고 싶다고 이런 의사 밝혀서 주위에서 가지 말라고 관심 또 있게 하시는 저도 분들이 봅니다.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이게 이제 저도 예. 국회에 있다가 이제 장관을 이제 그 국무위원을 있다가 예. 실장을 갔는데 예. 그 국회의원직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주위에서 분들이 좀 재고하도록 저도 그런 아하. 저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 가면 안 된다. 아하. 왜 가느냐. 이렇게. 왜 가면 안 되지?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가야 되니까요. 아, 그 어떤 선출직으로서의 그렇죠. 그 국민들의 예. 그 바람을 버린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이제 의미에서 정치인은 지역 구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뭐 그거는 아주 고상한 진짜 고상합니까? 이유고. 배신입니까? 비서실장은 임기가 없잖아요. 예. 아. 이제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의원직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못 간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렇다면 대통령 실장은 정치인이 가는 게 더 현재로서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군요. 이제 보통은 뭐 의석수가 한 석이 부족한데 그럼 되느냐 그러는데 예. 지금 부족한 거는 다수결에서는 완전히 부족한데 네. 한두 석 무슨 이 변동이 생긴다고 예. 대세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그 실장님 역할을 입장에서는 잘할 수 있다면 저는 장제원도 가라. 국회하고의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장제원 의원도 적절하다면 저는, 과감히 해도 된다. 예, 저는 그 가는 게 오히려 순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리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인수위부터 예. 또 그 뭐 심지어 경선 때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하면 예. 이게 성공하도록 사실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뭐 가라는 하지만 하여튼 적어도 그런 정도의 그 당선인하고의 공유를 하고 있는 분이 가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권영세 의원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거 좋은 뭐 저기죠. 네. 뭐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그러면 그냥 당장 그 윤핵관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 생각하는 것과 바깥에서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가지고 당 바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은 아마 그 얘기 들으면 참 억울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뭐 누구든지 다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예, 정치를 뭐 그렇게 그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그거보다는 전 구체적으로 행위가 나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뭐 비판하고 질책을 해도 좋은데 당선인을 가까이에서 그 하는 것만으로 윤핵관이라는 그 주원 글씨를 매겨서 하는 거는 전 조금이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윤핵관 얘기 하나만 더. 원내대표 선거도 지금 이제 김태흠 의원이 아마도 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생각을 돌리시면서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지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가 좀 그런 게 맞습니까? 그 돌리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 확정이 됐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거절했다. 뭐 이 정도 예.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만나본 김태훈 의원은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원내대표로 준비도 꽤 했는데. 그렇군요.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군요. 김태훈은 확인을 제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근데 굉장히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고 직접. 자연스럽게 그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그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에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실장님 보시면 어떠십니까? 공동위원장인가 보죠. 당 대표하고. 아무튼 뭐 제안하는 곳을 제안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안철수 대표는 인수위원장을 하고 국정의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그 입장을 그 단일화 기자회견시에 발표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경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이번에 내각에 참여하는 걸로 저는 짐작을 했어요. 예.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아하. 부자연스럽게 지금 안 하시려고 근데 지금 계시는군요. 지방선거의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다. 예. 근데 사실 지방선거는 정말 이게 그 작은 단위의 선거들이 모여서 되게 되기 때문에 예. 도지사 선거나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음. 대부분은 사실은 선대위원장의 역할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아. 예, 이거는 왜냐하면 지역의 사정이 다 다른데 그렇죠. 중앙선대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그렇게 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 이준석 대표가 예.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예, 예. 예, 저도 이게 언론에서 봤는데 네. 그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했는지 뭐 수도권 선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한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예. 사실은 선대위원장의 역할은 이 뭐 대선이나 이런 거 달라서 총선과 대선과 또 대선과 다르기 달라서 때문에 예. 굉장히 이거는 지방의 예. 어떤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색에 맞는 그렇군요. 이런 선거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하. 저는 전국을 커버하는 선대위원장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고 안철수 위원장이 본인이 내각을 간다고 안 간다고 사양한 건 맞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안철수 위원장? 이제 지방선거 선대위원장도 아니면 예. 어떤 역할을 하시긴 하셔야 되죠. 내각도 안 가시고 인수위도 끝나면 지금 합당 결국은 그 당시에 한 마무리? 거는 합당하고 예. 뭐 당 대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정치인으로서 어떻든 당의 합당을 통해서 당에 이제 정말 이 착근이 되고 네.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5년 후에 대통령 그 도전에 예. 그 원래 본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하면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여러 가지 아마 길을 선택할 걸로 봅니다. 예. 우리 임태희 고모님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그 경기도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셨죠? 방송 중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 형식적으로 이제 공식 선언 안 하셨지만 사실상 그건 이제 안 출마하시는 했습니다. 거잖아요, 제 그죠?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게 교육감 선거에 나가서시는 이유랄까요? 출마의 변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했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딱 뭐 약간 뜬금이 좀 없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교육감 나오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 다른 클래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예. 제가 대학에서 총장 생활을 했잖아요. 한경대학교에서. 예, 그리고 뭐 이 국정의 이제 중심에도 참여하면서 그렇죠. 정말 정치는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큰 책임이라고 보는데 우리 정치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스스로 낙제점을 매깁니다. 저에게. 근데 학교에 가서 보고 또 이제 교육계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는데 네네. 그 원인은 사실은 우리는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도 바뀌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교육이 바뀌어야지. 그러면 이게 이제 양자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일 텐데.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학에서 보면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 이 부분의 그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 사회인으로서 기본도 갖춰야 되고 예. 또 생활인으로서 기초 역량도 갖춰야 되고 또 자기가 이제 인생을 자기의 길을 만들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전문성과 또 어떤 이 실력도 갖춰야 되고 예. 또 진로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사실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된 상태로 대학에 가니까 대학에서는 사실 그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를 다 졸업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기본, 생활인으로서의 기초 역량, 또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이게 하나도 안 돼서 오죽하면 대학에서 외국은 전문적으로 벌써 그 전문성으로 들어가는데 예. 뭐 교양 뭐 이래 가지고 그냥 이 과목이 자꾸 계속 비중이 늘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또 대학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우리 교육 시스템상 맞는가? 그걸 오히려 초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이러면 안 될까? 근데 이게 물론 입시와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쉽진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현장에서 정말 고치고 싶다. 고치고 네. 하는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침 교육계 요구도 있고 예.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예. 이게 지금 제가 소명이다 생각하시고. 이 갈 길이구나 소명이구나 이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운명.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시면 예, 그 이슈로만 모아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